임용 시험 하루 전날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안녕하세요. 5분 교육학의 달리쌤입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일을 급하게 하다 보니까 5분 교육학 업로드가 좀 늦어졌는데요. 오늘만은 반드시 업로드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급하게 밤늦은 시간에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자, 초등 임용고사 1차 시험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11월 9일이죠. 중등 임용고사는 11월 23일 날 치르게 됩니다. 이것도 거의 다 왔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임용시험 하루 전날에 반드시 해야 될 것. 이 행동은요, 임용시험 하루 전날에 하셔야 됩니다. 당일날에는 추천드리지 않겠습니다. 임용시험 하루 전날에 반드시 해야 될 것은요, 비주얼라이제이션, 바로 시각화입니다. 이 시각화는요, 제가 임용을 준비했을 때 자주 썼던 건데요. 내 머릿속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생생하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임용시험 공부할 때 임용시험을 어떻게 합격하느냐는 사실 별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냥 선생님이 돼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는 것들만 계속 상상했어요. 시험은 제쳐두고요. 당연히 합격한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당연히 합격하겠습니다. 잘난 척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 시각화라는 걸 시험에서 적용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 단순히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예전에 시크릿이라는 책에 나왔던 그런 개념인 줄 알았는데, 제가 오늘 유튜브 클립을 들으면서 배우게 된 개념 중에 하나인 망상활성계라는 개념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라스라고 하거든요. 망상활성계는요, 감각기관으로 들어오는 정보 중에서 무시할 것을 선별하는 기관이에요. 예를 들어 빽빽한 글을 봤을 때 어떤 것은 내 눈에 넣고 어떤 것은 무시해버린지를 결정하는 어떤 시스템이라는 거죠. 머릿속으로 나는 자신감 있고 친화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라스는요, 그것과 연관된 정보만을 뽑아가지고 신호를 주기 시작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자신감 있게 행동했던 것을 문득 떠올리죠. 또 내가 친화력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평소에 믿는다면요, 내가 하는 실없는 개그에 막 사람들이 웃어줬던 게 나의 친화력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생각들이 계속 누적되게 되면 거짓말처럼 나는 정말로 자신감이 있고 친화력이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반면에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못생긴 것 같아. 이러니까 나는 효종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타인들이 여러 가지 내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서 못생김과 관련된 내용들만 선별해가지고 받아들여 버린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무시해버리고요. 그럼 시간이 지날수록 난 못생겼어 라는 생각이 커질 것이고, 못생겼으니까 어차피 꾸미면 뭐해, 그러면 덜 꾸미고, 그러다 보면 점점 대충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망상활성계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눈을 감아보세요. 자, 그리고 원하는 미래를 지금부터 생생하게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이루어집니다. 자, 11월 9일이 됐습니다. 임용시험장에 도착했습니다. 조금 서두러가지고 8시가 조금 못된 시간에 도착했네요. 평소에 가장 편하다고 생각했었던 옷을 입고 시험장에 들어와서 자리를 앉았습니다. 근데 약간 의자가 조금 불편하네요. 근데 사람들이 아직 많이 안 온 것 같아. 그래서 앞자리에 있는 사람과 의자랑 살포시 바꿨습니다. 어차피 아무도 모르니까, 나만 아니까. 예. 그 다음에 1교시 교직 논술 시간이 됐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지난주에 스터디에서 배웠던 내용이 출제됐어요. 그래서 막힘없이 술술 써내려갔죠. 왜냐하면 아는 거니까. 처음에 개요를 짤 때도 막힘없이 됐고, 써갈 때도 잘 써갔습니다. 그 다음 교직 논술이 끝나고 쉬는 시간이 됐습니다. 몇 분 쉬죠? 네, 40분 쉽니다. 10시부터 10시 40분까지 쉬죠. 그러면 그때 반드시 나가셔가지고 상쾌한 공기를 맞아주시고 자신감 있게 걸으세요. 그럼 이 자신감이
날 정말 자신감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서 그 다음 교육과정 A를 볼 때도 그 자신감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러면 교육과정 A에도 분명히 작년 시험에도 그랬었으니까 올해에도 뭐 이런 걸 냈지? 라는 문제들이 나올 겁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십시오. 오늘 미리 생각하는 겁니다. 12월 8일에. 12월 9일날 정말로 어이없는 곳에서 나온 문제, 지엽적이고도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미리 생각하세요. 예. 그래서 생각하고 지엽적인 거 나왔을 때, 나 이미 나올 줄 알았다. 나올 줄 알았으니까 나 쫄지 않고 당황하지 않는다. 가볍게 이따가 생각나면 푼다라고 넘기고 다른 거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쫄지 않으셔도 되는 게 뭐냐면요. 선생님들 다 웬만큼 공부하셨기 때문에 지엽적인 거 나오면요. 다른 분들도 다 똑같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당황해가지고 알고 있는 것 못 써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알고 있는 것만 맞는다 라는 생각으로 하면 몰랐던 것도 생각날 수 있고 대충 묻혀가지고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런 것까지 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교육과정 A가 끝나면은 또 40분의 시간이 주어지죠. 그럼 이때 약간 배가 고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싸왔던 간식을 먹으면 되겠죠. 간식을 먹고 산소를 많이 마셔야지. 교육과정 A 너무 어렵지 않았냐라는 이런 시덥지 않은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 시간에 산책을, 복도를 거니시면서 머리를 조금 더 리프레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뇌과학자들이 말하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발바닥에는 뇌세포와 연결되어 있는 세포가 있어가지고 발바닥을 자극해 줄수록 생각이 더 잘 난다고 합니다. 쉬는 시간에 살포시 걸으면서 조금 더 내 자신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는 게 훨씬 더 나한테 유익합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세요. 또 교육과정 B에서 지엽적인 거 나와도 당황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는 것만 정확하게 맞는다 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 결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등 임용시험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11일 오전 10시에 1차 합격자 발표를 하게 됩니다. 9일날 시험을 마치고 나오시면서 11일날 최종 결과를 확인하면서 환호성을 지르는 선생님들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상상한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오늘 저녁에는요, 더 공부해도 부담만 될 뿐입니다. 그 전에 배웠었던 것, 내가 잘 모르고 있었던 것, 빠졌던 것, 이런 것들만 보이게 돼요. 그러면 마음만 더 조급해질 뿐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것, 구분하는 것, 이 메타인지도 중요하지만 시험 당일날 어떻게 마인드 컨트롤을 잘해가지고 내 기량 발휘를 하느냐. 하루짜리 시험에서 반드시 가져야 하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12월 11일날 좋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겠죠. 자, 내일 임용시험 보시는 분들 모두 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또 응원하면서 오늘 5분 교육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